자, 아프리카 기니에 군사 쿠데타가 났다는 뉴스가 있어요. 아프리카 기니 뭐 알지도 못하는 나라니까 군사 쿠데타 별 관심 없잖아요. 뭐 어쩌라고. 근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왜?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아실 수도 있어요. 저거 덕분에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면서 알루미늄 기업들의 가격이 폭발했거든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난 한 달 뭐 한 2배? 뭐 이렇게 올랐죠. 50%에서 뭐 100%까지도 주식들이 쫙 올랐는데, 그럼 우리가 뭐 기니를 뭐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텐데, 기니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그 강아지 머리 아니고요. 아니고요. 입처럼 돼 있는 여기, 강아지 머리 입처럼 있는 여기가 기니인데, 참고로 저 기니라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기니가 있고 그 옆에 조그만 나라인 기니 비사오라는 데도 있고요. 여기가 기니고 적도기니라는 데가 있죠. 이렇게 나라 이름이 비슷한 게 3개나 있는 이유는 저 기니라는 이름 자체가 기니만에서 온 거죠. 걸프 오브 기니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자체가. 여기가 기니만이라고 하기 때문에 걸프 오브 기니에서 왔는데, 저희가 나라가 그럼 왜 기니하고 기니 비사오하고 왜 갈라져 있냐? 옆에 있는 나라들. 요 나라하고 요 나라하고 왜 갈라져 있냐? 당연히 국가가 달라서 얘는 프랑스가 있고 얘는 이 나라가 있고 식민 지배 국가가 달라서인데, 참고로 요 식민지 지배를 열심히 했던 서구 애들이 동남아시아에 오더니 아시아에 가서 어느 섬에 가니까 와 이거 덥네, 더워 가니까 사람들도 야구 기니처럼 생겼네. 그래서 이름을 뉴기니라고 했죠. 뭐 지네 맘대로 줬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아시아에도 기니가 있습니다. 뉴기니, 여기 파푸아 뉴기니. 거기가 그게서 나온 거예요. 가서 어우 야 기니 닮았네. 그래갖고 기니가 됐습니다. 싫어합니다. 싫어. 나라 이름이 그래서 기니가 됐는데, 자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죠. 아프리카 동부는 보면 나라들이 커요. 소말리아,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5개예요. 여기 섬 하나, 마다가스카르. 동부 해안국은 그래서 별로 안 돼요. 몇 개. 근데 아프리카 서부 해안국은 이거를 확대해보면 나라가 미쳤거든요. 20개예요. 20개 여기. 요거 다 나라예요. 점점 찍는 게 다 나라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특히 여기 기니만 중심으로. 왜 그런가? 뭐 여기는 다 몇 개 없는데 여기는. 이유는 뻔하죠. 여러분들 생각한 그게 맞습니다. 이 제국주의 시절에 아프리카에서 뭐를 턴 다음에 옮겨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배로 갈 리는 없죠. 털어서 일로 갖고 와야죠. 그래야 짧게 가니까. 그쵸? 정답입니다. 정답. 그럼 왜 거기다 배로 갖고 가냐? 이렇게 육로로 가면 되지. 안 되죠. 육로로. 사하라 사막이죠. 통과해보든가. 그러니까 여기가 막히니까 배로 가야 되는데 동쪽에 만들 수는 없잖아.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때 안 뚫려 있죠. 운하가 없으니까. 여기다 만들면은 뭐니까 요쪽에다가 만들어야 내부에 있는 거 털어갖고 올로 옮긴 다음에 슝 가면 되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서해에다가 뭘 많이 만들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나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심이 없죠. 이게 그 당시에 한 자리씩 했던 거 제가 수동으로 다 붙였어요. 수동으로 한 자리씩 했던 거. 여기 이건 내 거, 얘 거, 얘 거. 이게 나라입니다. 네 거. 다 나라예요. 여기 보면 이건 토고, 이건 가나, 이건 코트디부아르, 베냉, 이건 나이지리아 2개, 카메룬, 이런 식으로 다 나라로 거점 하나 찍어서 자기 깃발 꼽은 거 하나하나가 되게 쪼개져 갖고 여기가 지금 나라가 20개가 됐죠. 물론 이게 모든 이유는 아니고 여기에 이제 종족도 많았겠지만 큰 이유가 됐죠. 큰 이유가. 저기 또 유럽 사람들이 야 저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해, 야 우리 하나 이렇게 갖고 가는 거 대표적인 특산물을 만들자고 해서 지네 마음대로 여기는 후추, 여기는 곡물, 여기는 상아, 여기는 황금, 여기는 노예,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코트디부아르가 불어죠. 불어 뜻은 아이보리코스트, 상하 해안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하여튼 지네 마음대로 뭐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시컨 잘 털어가던 게 이제 얘네 나라였는데, 참고로 여기도 옛날에는 아프리카도 국가가 없진 않았어요.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말리 제국, 우리 알 필요 없죠. 무슨 뭐 송가이 제국, 송가인 아니고요. 가인은 아니고 송가이 이렇게 있다는데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기니가 왜 중요하냐? 보크사이트 매장량이 아프리카 기니가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인데 보크사이트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게임하다가 캐갖고 건 만드는 거로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보크사이트가 뭐냐면 여기 기니죠. 압도적인 1위거든요. 생산은 호주가 더 많이 하지만 보크사이트는 이렇게 생긴 애예요. 이게 뭐냐? 많은 광물들이 섞여 있는데 저거를 전기로 칙칙칙 자라면은 뭐가 된다?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라는 게 나와서 이걸 이제 가공을 하면 알루미늄이 되는데, 자 근데 문제는 저게 왜 그렇게 요즘에 가격이 오르고 왜 중요하게 여겨지냐? 요즘에 부는 게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이라는 건 결국 정리해보면 에너지, 주로 전기죠.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할 건가에 대한 고민인데, 자 여기서부터 레포트 하나를 제가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원자재 분석이라는 우리 신영증권의 황현수 담당님의 레포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링크도 드릴게요. 자 그런데 당연하겠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3%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 에너지를 줄이는 에너지 구조를 어떻게 친환경으로 바뀌냐가 지금의 승부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데, 에너지를 바꾸려면은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저걸로 바꾸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 저런 광물 수요가 증가합니다.
태양광 그리면 당연히 거기 판에 박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저 풍력 발전도 기존 가스나 석탄 같은 거는 특수한 그런 광물이 필요 없었는데 뭐 10배, 6배, 해상 풍력은 9배, 4배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희귀한 광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게다가 생각보다 광물이 다량 소모된다고 합니다. 기존 가스나 석탄, 화력 이런 거하고 다르게 태양광, 해상풍력, 육상풍력은 굉장히 광물이 많이 드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광물에 대한 이름을 잘 알게 된 이유, 전기차죠. 전기차 하면요 배터리인데 요 또 배터리에 그렇게 광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가 컴퓨터라고 치면 컴퓨터도 광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대비 약 6배 이상의 광물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좀 연구해보면 맨날 나오는 단어들 무슨 뭐 코발트, 뭐 아연, 니켈, 전 리니지할 때만 봤는데 이게 백금, 리튬, 뭐 히토류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등장을 하죠.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이 히토류라는 거에 대한 들은 것도 스마트폰 시대에 히토류라는 게 등장을 희귀한 뭐 그래서 등장을 했는데 이건 뭐 크기가 10배 뭐 거의 100배쯤 크니까 훨씬 많이 들겠죠. 결론적으로 현재에 비해서 앞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전기차를 사용하게 되면은 광물이 대량으로 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저런 광물들은 한두 나라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돼 있죠. 칠레, 인도네시아, 콩고, 중국, 호주, 남아공 뭐 이런 나라의 뭐 몇 퍼센트입니까? 69%, 60%, 50%, 70%씩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게다가 저런 광물들은 대부분 강화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량의 전기가 필요하죠. 전기로 충격을 줘서 거기서 뭘 녹여내는 거니까 전기값이 싼 곳, 그럼 가공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중국이에요. 중국이 50% 이상을 대부분 다 가공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도 전기가 가장 싼 신장 위구르 뭐 이런 데서 만든단 말이에요. 역시 미국이 수입 제한을 열심히 걸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증가할 것 같은데 생산국이 한정적이고 가공국도 한정적이에요. 이 말인즉슨 여기 한두 국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가공국 중국 같은 데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변동성이 증가하죠. 게다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생산국은 제3세계고 한두 군데에 몰려있어요. 가서 뭘 하려는 압박이 굉장히 강하겠죠. 한마디로 지금처럼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할 기니에서 쿠데타가 나서 군부가 뭐 민선 정부를 해산했다? 그럼 갑자기 전 세계 생산량의 보유량의 1위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는데 어떻게 됐냐? 자, 지금까지 얘기를 드리면 알루미늄 가격이 미쳤죠. 알루미늄 가격이 여기다가 몇 배입니까? 2배가 뛰었어요. 원자재가. 게다가 저렇게 알루미늄 가격이 뜨니까 알루미늄 재고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알루미늄 기업들 가격이 우리나라죠. 사마알루미늄 올랐죠. 전 처음에 이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알루미늄 회사인데 원자재 가격이 뛰는 거잖아. 원료가 뛴단 말이야. 근데 가격이 왜 오를까? 아, 재고를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재고 가격 평가 가치가 오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알루미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냐면 리튬 3년치예요. 이거 3년치 그래프 역대 거의 최고가고요. 망간 최고가고요.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대부분의 광물들 텅스텐 최고가고요. 야, 이거 너무 많아. 야, 이렇게 뽑아오면 다 그래요. 뭘 찍고 뽑아도 저게 알루미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요즘에 알루미늄 기업 때문에 알루미늄만 이슈가 되지만 뭐야 이거 다 지금 천정부지 뭐 니켈 뭐 수도 없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뽑아왔는데 다 보이지 않고 니켈도 최고가고 심지어 구리도 30년대 최고가입니다. 구리처럼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도 물론 지금 조금 주춤한다 그러지만 그 주춤도 요 위에서 요거고 30년대 최고가고 한마디로 친환경이라는 물결이 끌어주고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아까 그런데 많이 쓰이니까 또 IT 기기에 많이 쓰이고 유동성이라는 물결이 같이 끌어주니까 지금 광물이 전체적으로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우리 전 디램에서 슈퍼사이클 하면 디었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라 그러더니 가격만 빠지더라. 하여튼 지금 광물들이 가격들이 최근 요 한 1년 사이 6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오르면서 뭐 광물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기업 310개에서 설문조사를 돌렸어요.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거나 너희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거 뭐냐? 답을 내라. 당연히 코로나일 줄 알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1위가 원자재 가격 상승. 요즘에 미쳤다는 거죠. 웬만한 게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이런 거는 3위예요. 3위. 환경은 뭐 지금 아직 대응할 시간이 됐다고. 지금 당장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재 가격이 지금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자재 슈퍼사이클. 옛날에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 그러면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은 주로 구리, 철강, 석유 이런 거 오르는 걸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저런 광물 자원 한두 나라에 몰려있고 최근에 친환경 때문에 뭔가 많이 사용되는 광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지금 뭐 세계가 전체가 원자재가 슈퍼사이클로 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정말 깜짝 놀랐던 기업이 하나 있는데 놀랍다기보다는 정말 이 중에서 하나 기업을 예를 드는 대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기업이 어디냐? KCC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첫 번째, 제가 못 샀고요.
두 번째, 이거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며칠을 안 빠져서 이미 오를 만큼 오를 것 같아서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별로 타격이 없을 것 같아서 자 보십시다. TLC가 왜 최근 한 달 만에 30만원 하던 게 47만원으로 50%가 올랐는데 8월 24일 날 그날부터 여기서부터 쫙쫙쫙쫙 뛰다 50%가 올랐어요. 한 2, 3주 만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저는 이걸 사실은 여기 오르기 전에 봤거든요. 뭘 봤냐면 이런 레포트가 잘 안 나오는데 신영증권의 8월 24일 날 레포트가 하나 떴어요. 저는 거의 모든 레포트를 읽어보니까 대충이라도 앞을 탁 열었는데 파일을 열었는데 첫 페이지가 이건 거예요. highly recommended. 야, 이런 표현은 가끔 보이긴 하는데 잘은 안 보이거든요. 무지막지하게 강추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첫 페이지가 뭐 이렇게 떴어요. 뭐 강추. 그래서 KCC가 뭐 하는 회사더라? 근데 잠깐 제가 기억엔 건축 자재, 우리 샤시잖아요. 샤시. 건자재 회사인데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이거를 강추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이 레포트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봐야 될 단 하나의 기업. 박세라 누님의 이 레포트인데 그 다음에 저게 신문 기사로 갑자기 팡 뜨면서 그날 15%가 오르더니 라고 말할 때 살 거리 됐죠. 라고 말할 때. 야, 이미 늦었. 봤는데. 레포트만 보지 말고 그걸 보고 액션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내일 하지 뭐 하고 보다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 보면 1958년에 설립된 기업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뭐 IT 기업도 아니고 게다가 우리 기억에 건축자재 회사잖아. 인테리어 전문 회사 KCC 샤시 거의 샤시 KCC 샤시 닮은 좀 좋은 샤시고 인테리어 업자들이 이제 뭐 KCC 쓸까요 어디 쓸까요 했을 때 샤시인데 아니 이게 뭐 좋을 게 뭐 있어. 게다가 KCC는 형님들의 기억 속에는 다 뭐로 기억이 되냐면 이게 본업보다 투자 회사로 유명해요. 옛날에 별명이 진짜 KCC 자산운용이었어. 본업은 샤시인데 샤시가 다 건자재인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얘네들이 뭐 투자하나. 야 5년 전 10년 전에 그랬어요. 게다가 백기사 전문 회사예요. 뭐만 하면 백기사로 등장을 해요. KCC 같은 경우에도 당연하겠지만 그 혼맥으로 얽혀 있잖아요. 자신들도 정시 계열이기도 하고 현대 계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백기사 전문의 KCC 자산운용으로 유명했는데 예를 들면 가장 유명했던 딜이 이거죠. 에버랜드의 백기사로 자처해서 에버랜드 보유지분 17%를 7,700억에 샀는데 몇 년 만에 2조를 벌었죠. 이 회사가 1년에 2천억 벌거든요. 2천억에서 많이 벌면 3천억 번 회사인데 한 10년치 영업이익을 한꺼번에 땡긴 그 사건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이 KCC 자사운용이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평가 차익 2조 났죠. 2조. 근데 문제는 아무리 저렇게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도 본업이 안 좋으면 건설이 게다가 거의 10년에 걸쳐 내려왔잖아요. 주가는 KC 주가거든요. 이게 주가는 이게 몇 년입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거의 만 7년, 6년에 걸쳐서 뭐 완전히 바닥으로 겼어요. 돈은 잘 버는데. 아무리 현금은 잘 들어오는데 그게 이 반복성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잖아요. 지속성이 높은 게 아니니까 1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뭐 하일리 레커멘디드 하면서 놓칠 수 없는 종목으로 떴냐? 요거까진 저도 알았는데 2019년에 KCC가 글로벌 실리콘 업체 모멘티브라는 데를 인수합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비싼 돈으로 인수해요. 3조 5천억을 넣어요. 3조 5천억.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저는 모멘티브가 뭔 기업인지 알았던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글로벌 해외 업체 M&A 역사상 세 번째로 큰 딜이에요. 그런데 다른 기업들은 삼성의 하만이 1등이고 10조짜리 아직도 1등이에요. 두산 인프라가 밥켓을 인수한 게 5.5조로 2등인데 앞에 있는 기업들의 크기에 비해서 KCC가 모멘티브를 3.5조에 인수한 건 지나치게 크다는 느낌을 많이 받죠. 왜냐면 KCC가 시가총액이 4조예요. 4조인데 3.5조짜리 산 거거든. 자신의 등치에 거의 비슷하게 큰 기업을 게다가 해외 기업을 샀기 때문에 당시에 있던 말이 이거였어요. 이거는 KCC의 명운을 건드리다. 야 인생 한 방을 걸었다. 3.5조 원짜리. 그쵸, 우리는 뭐 350만 원, 3,500만 원 거는데 저 기업은 3.5조 원짜리 이제 딜을 건 거죠. 게다가 저기 3.5조니까 현금으로 다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100% 이상 떴단 말이에요. 저렇게 부채 비율이 뛰고 뭔가 딜을 걸고 회사가 리스크를 떠안으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이 폭풍처럼 떨어집니다. 제가 알기를 국내가 A제로에서 A-로 떨어졌나 아마 그랬을 텐데 신용등급이 쭉쭉쭉쭉 떨어져요. 불안하니까. 게다가 너무 이자 비용이 크니까 얼마 전까지 KCC가 4억도 팔고 2020년 게다가 모멘티브에 있던 사업 중에 일부도 띄어서 2천억에 팔고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어려워지나 보다. 야 건물도 파는 걸 보니까 뭔가 확실히 이 유동성이 어려워지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 왜 저렇게 승부를 걸었어야 됐을까? 첫 번째는 당연하겠지만 주가가 일단 답이 없죠. 여기 뒤는 보지 말고 앞을 보면 일단 주주 입장에서 주가가 답이 없고 두 번째 건자재 쪽으로 샤시 뭐 이런 것만 하면 매출액이 뭐 그렇게 큰 변동이 뭐 있을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뭐 강원도에 아파트를 뭐 100만 채씩 더 짓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게다가 요거는 약간 지역적인 문제지만 KCC는 지금 이제 승계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KCC 창업자가 정상영 회장님, 이제 정주영 회장님 막내 동생이죠. 동생분이셨는데 그 아들들이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쫙 승계 문제로 기업들이 이제 분할되고 있는 상황이죠. KCC 글라스가 얼마 전에 상장을 했죠.
한마디로 성장 동력이 약하고 승계 문제도 있고 또 이거는 아마 그렇겠죠. 글로벌 변화가 뭔가 있다는 거를 나름대로 캐치를 한 다음에 사업에 승부수를 던졌는데 자, 그럼 던진 회사 일단 봅시다. KCC가 인수한 모멘티브 세계 3대 실리콘 회사다. 원래 전신은 GE 첨단 소재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데고 세계 3대 실리콘 뭐 석용 세라믹 기업으로 꼽힌다고 하는데 참고로 저기서 만드는 게 역시 건축업 자재로 쓰여요. SOC 하는 자재로 건축업의 한 23%, 전기전자의 18%, 한마디로 건물의 뭐 전기 절연성, 뭐 저온 공원의 내성, 그리고 특수 자재로 많이 쓰이는 게 유기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안 좋았어요. 여기까지만 전 알았네? 얼마 전까지? 상반기에만 1,000억이 날라갔어. 모멘티브에서. KCC가 1년에 2,000억 번 회사거든요? 상반기에만 얘네가 버는 돈의 반이 모멘티브에서 나갔어요. 이렇게 하반기에도 하면은 둘이 퉁쳐서 없는 거죠. 그래서 KCC가 휘청한다는 게 뉴스로 많이 뜨고 여기까지만 알고 야 저러다가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 세상은 운이 좀 중요하죠. 코로나가 빵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펼쳐졌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갑자기 미국 건축 시장이 호황이 되네. 코로나로 미국 건축 시장이 호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한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천재입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코로나가 왔는데 건축 시장이 호황이 되는 게 말이 돼? 이제는 말이 되죠. 이제는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잖아요. 아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구나. 집에 있으니까 야 모니터 작은 거 맘에 안 드네. 모니터 큰 거 바꾸고 야 TV 요만하네. TV 큰 거 바꾸고 야 소파에 누워 자는데 소파가 작아. 소파 넓은 거 하다 보니까 집이 맘에 안 들죠.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더니 집 크기가 맘에 안 들어서 집을 큰 평으로 바꾸고 그 가구 넣고 해서 뭐 우리 뭐 HMM 뭐 운송비가 오르고 그래서 건축 시장이 호황으로 가잖아요. 인테리어 시장이. 야 근데 이거는 그 누가 알겠어. 이거를 상상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워런 버핏의 할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는데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코로나 빵 터지니까 뜬금없이 미국 건축 시장이 호황으로 가는 데다가 코로나 빵 터지니까 요거는 예상이 가능한 게 있죠. 미국이 대규모 재정 정책을 시행하는데 대규모 재정 정책이란 말은 사회 기반 시설 구축에 돈을 뿌리겠다는 거죠. 건자재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얼마를? 뭐 5천조를 뿌리겠다 그러니까.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미국만 그러냐? 중국도 하죠. 중국도 요즘에 무슨 뭐 대규모 우리나라도 하잖아요. 한국형 뉴딜 들어보셨죠? 무슨 뭐 디지털 댐을 만든다는 둥 뭐 한국형 뉴딜에서 뭐를 뭐 어떻게 만든다는 둥 뭐 돈 쓴다고 전 세계가 그러니까 갑자기 저쪽이 잠깐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참고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저 KCC가 지금 만든다는 모멘티브라는 데가 만든다는 데는 박사라 누님에 따르면 요 메탈 실리콘이라는 무슨 재료래요. 아실 필요 없어요. 이걸 통해서 뭐 반도체 실리콘으로 가든지 아니면 얘네가 만드는 유기 실리콘으로 가는 건데 문제는 저 실리콘으로 만들려면 저 규소라는 거를 전기 용광로에 뭐 넣어서 지직지직 하면서 뭘 뽑는 거잖아요. 수요가 늘어난 거 봤죠. 지직지직 하면서 뽑는데 문제는 저걸 뽑으려면 전력이 엄청나게 들죠. 전기료가 세계에서 가장 싼 곳이 저걸 만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규소는 많으니까요. 모래잖아 모래. 모래는 많으니까. 전기료가 세상에서 제일 싼 게 중국이죠. 중국 내에서도 전기료가 가장 싼 곳이 위구르입니다. 왜 싼지는 상상에 맡기고요. 왜 싼지는 여러분이 아는 이제 그런 이유로 아마 싸겠지만 전기료가 엄청나게 싸요. 그러니까 여기로 다 몰리죠. 저 메탈 실리콘 만드는 기업들이 여기 몰려서 중국 내 실리콘 생산의 50% 이상이 이제 위구르에서 하는데 자 문제는 게다가 미 메탈 실리콘이라는 거 7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줍니다. 당연히 전기료가 싸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미국이 뭐라 그랬어요? 미국으로산 생산품 수입 금지를 선언했죠. 중국이 전 세계의 70%를 만들고 물론 저게 중국 내에서 거의 다 소비가 돼요. 많이 소비가 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만드는데 저게 빵 터지니까 공급 라인도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상당히 압박을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펼쳐졌냐? 메탈 실리콘 가격이 여기다가 게다가 아까 전에 이건 좀 지엽적인 얘기긴 한데 어떤 중국에 있는 공장이 화재까지 났대요. 그래서 여기에 만드는 유기 실리콘 가격도 같이 뛰고 세상 모르는 겁니다. 코로나가 이런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는 뭐 몰랐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먼저 답을 보여준 기업이 있어요. 어디냐? 중국에 있는 유기 실리콘 만드는 1위 업체 주가가 요 올해 들어서 여기다가 몇 배입니까? 한 7배 뛰었어요.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저걸 만드는 세계 3위 업체 지금 2위 한다 그럽니다. 2위, 3위 업체가 있는데 걔네는 주가가 안 올랐거든? 그래 설라문에 레포트를 내고 그래 설라문에 KCC가 여기다가 진짜 여기다가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막 짜자자자자자 올라가면서 지금 여기서도 2주 만에 50%가 상승하는 과거의 영광을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찾았죠. 앞으로 쭉쭉 올라가길 바라고 확실히 이 재정정책의 시대가 되니까 뭐 인프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SOC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럴지도 몰랐고 저 코로나 때문에 저쪽 시장에 저렇게 변화가 올지도 몰랐고 주택을 인테리어 하는 걸 바꿀지도 몰랐고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서 또 전기료 문제로 저런 게 공급에서 문제가 생길지 몰랐는데 저게 모든 게 합치면서 지금 KCC가 걸었던 3.5조 원짜리 딜이 논하는 쪽으로 대박이 나는 쪽으로 일단은 흘러가고 있는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고요.